이경께 짧게 하나만 더요. 근데 제가 아주 일부긴 하지만 뭐 이른바 친명 성향의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보면 본인들도 분명히 그 암컷이라는 표현, 해당 표현이 부적절한 건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글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 내용들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해도 되고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정말 이게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마음속에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여성의 차별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참 저 사고방식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개딸들을 믿고 저런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좀 간단히 여쭐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뭐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좀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김영배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영배 의원님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제 우리 당 차원에서 징계가 발표됐고 그 이상의 오늘 그러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여성 비하 발언을 묵인하고 방주와 같이 웃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다. 여기 화면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선웅 행정관님 실제로 개딸들 눈치 보면서 이거 사과하면 또 공천 혹은 개딸들에 대한 후원, 지지 이런 게 철회될까 봐 두려워서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까?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당에서 비상으로 징계를 했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이후로 개인의 SNS에 의견도 밝히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육성으로 문제가 잘못됐다. 의원들이 발언을 이제 조금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당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이제 막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지금은 아예 상황 설명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직접 한번 좀 해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선 행정관과 설전 변호사처럼 비교적 상식 있게 말씀해 주시면 당사자 무슨 조치를 하면 될 텐데 할 생각이 없어서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럼 6개월 처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당사자가 사과 안 해도? 당원 징계는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시 재차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이제 당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구들이 인상적인데 조국 버리고 추미애 버리고 김남국 버리고 이제 최강욱까지 버리냐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말과 함께 제가 이거 읽는 거 맞는 거죠? 암컷이라 하지 여성님이냐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웃음밖에 안 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강욱 전 의원을 설득을 하든 혼을 내든 해서 사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의 여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설화나 막말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고 친 당사자가 아무 사과도 안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민주주의야 바보야 글 올린 다음에 잠수탄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당사자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의 징계나 여러 조치도 전부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강욱 전 의원을 사과하게 만들어야 지금 최강욱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는 저 개딸이라는 강성 팬덤도 그 팬덤을 믿고 이거 잘못 아니다라고 유튜브 가서 말하는 원외위원장이나 민주연구원 부원장들도 눈치를 보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 정도 징계 줬으니까 됐지 하고 넘기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또 타격이 가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팬덤이 생기는 건 참 귀중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이 팬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팬덤이 정치인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딸 현상은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을 리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 개딸들이 이 강성 팬덤이 이재명 대표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단계로까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원우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제명인의 마을 탈퇴하는 게 첫 번째이고 이번 최강욱 전 의원 막말 사태와 관련해서도 최강욱 전 의원을 사과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있는 팬덤들, 당원들 조용히 해라,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보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앞서 제가 어차피 지금 사법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 네. 출마도 못하는 사람,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무슨 중징계냐, 뭐 의미도 없다라는 당내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재명 대표는 거의 사실상의 첫 비상징계를 할 만큼 했다. 근데 당사자 사과 안 한다. 계속 쭉 이어지면 결국 다 고스란히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으로 올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해야지만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예전에 짤짤이 발언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동일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제명을 했어야죠. 읍참마속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자꾸 터지는 문제가 보면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 폄하, 지금 뭐 청년 폄하, 그다음에 이제 결국 여성 폄하까지 이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노인, 청년, 여성 빼고 그럼 민주당 어디다 지지를 호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지지층들 호소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선거시켜서 뭐 나를 이 철음회 같은 경우는 본인을 호위무사처럼 그동안 받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정치라는 거는요 결국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최강욱 의원도 6개월 아마 최강욱 의원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이 데모크라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바보들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라고 내가 왜 이야기하는데 그거 갖고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6개월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도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첫 공개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당내 위기감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또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의 저 무리를 빚은 여성 비하 발언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그 격차가 31, 28 물론 뭐 이건 오차범위 내였을 텐데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상황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저조차도 벌써 위기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3주 된 것 같아요. 벌써. 근데 너무 조용했고요. 그다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약간 그냥 조용히 있자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어떠한 뭐 이어지고 있는 출판기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즘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국민의힘의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떠올라요. 태극기 부대에 둘러싸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개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열성 지지층이라고 부르는데 열성 지지층분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은 당이 열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커갈수록 당은 쪼그라듭니다. 세력 자체가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자칫 내년 총선에 비하면 진짜 대로 받고 말로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전 더 큰 걸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아 이제 민심은 우리 편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십시오. 17%의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별반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났냐? 중도층이 어디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중도층이 응징 투표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차이가 17% 난 겁니다. 김태우 후보 38%나 득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17%가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긴 건 아니다. 그럼요. 예.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전략적 침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중구난방하고 약간 들떠 있다. 당 어떤 지금 내년 총선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소위 뭐 대표 뭐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지금 뭐 친명팔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민심을 너무 우리 쪽으로 왔다고 너무 잘못 오판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혁신 경쟁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우리 장애전 체가 별로 안 좋아지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에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혁신을 띄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혁신이 띄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더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탄핵 띄우는 거 막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 띄워놓고 TF 만들어준 것도 이재명 대표일 테고 그래 만들어놓고 다 하는데 원내 지도부는 또 진화하고 또 이제 강경지 사람들 모여서 북콘서트 가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구설들 징계 내렸는데 당사자 정작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뭐 다 당대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봤더니 오차범위 밖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7%포인트 차가 났는데 아마 민주당 아까 설전 변호사 말씀처럼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글쎄요.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습니다. 이른바 암컷 논란 얘기까지 만들어봤습니다.